용기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특별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용기 있는 분을 모셔서 무슨 일인지 들어보는 시간 용자쇼입니다. 이 사람이 빌런인가 히어로인가 그 판단은 청취자의 몫이겠지만 저희는 이곳에서 최대한 다각화된 방향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용자쇼 진행을 맡은 용자 이용주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시간답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전 의원 홍준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뵀는데요. 네. 역시나 듣던 대로 미남이시네요. 아닙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예.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 근데 그 팬들이 약간 좀 이대남. 예. 이대남들이 팬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예, 조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그 행적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네. 예, 뭐 그 이야기는 뭐 나중에 깊게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했지만은 예. 대구시당에서 원칙적으로는 경선을 하게 됐지만은 이게 국민의당 후보가 새로 통폐합되면서 이게 경선이 아닌 예. 말씀을 드려야 될까? 네, 뭐 시원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론조사로 결정이 됐습니다. 여론조사로. 여론조사로 결정이 돼서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박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탈되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는 국바세 대구지회 네. 고문으로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바세라고 하면 그 신인규 변호사가 이제 중축이 된 네, 그렇죠.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예, 그게 그렇습니다. 뭐 위원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활동을 하죠? 전 대의원으로서 그냥, 대의원. 예, 예. 고문 위치에 있으면서 자문도 예. 하고 예.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국민의힘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국민들이 바로 세워야 됩니다. 예. 지금 저한테 이제 명함을 주셨는데 네. 지금 이 명함을 여러분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뒤에 써 있는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이 예.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정치인은 화려한 거짓말보다 참혹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말을 많이 바꿨습니다. 예, 그렇죠. 말을 많이 바꿨고 유권자들에게는 좋은 말, 달콤한 말 네. 위주로 많이 하죠. 근데 사회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게 좋은 말, 달콤한 말이 통용되는 그런 사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주의한 일이 있고 부당한 일이 있을 때는 예. 과감하게 지적도 할 수 있고 부당함을 소리 높여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콤한 사탕보다는 예. 조금 쓴 약을 그렇죠. 국민들에게. 당장에는 그 선약이 입에 맞지 않고 거슬릴 수도 있지만 예. 결국은 그게 자기 몸에는 이로운 것으로 보여 돌아가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지만이 네. 대한민국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그 행보와도 굉장히 잘 맞는 문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과찬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이 방송은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조떼꾸알이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조떼꾸알 뭔지 아세요? 구독, 알림, 오,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십시오. 의원님, 합격입니다. MZ세대가 쓰는 이 신조어인데. 예. 잘 알고 저는 계시네요. MZ세대라는 네. 그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요즘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건 너무 세대를 분할하는 그런 느낌이고 네. MZ세대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외를 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MZ세대는 MZ세대에게 맞는 네. 그런 정당한 혜택을 드리고 네.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게 좋은 거지. 그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MZ세대, MZ세대 자꾸 쓰는데 네. 그건 솔직히 불편하죠. 듣는 MZ세대에서도 MZ세대에서도 네. 그거는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시죠? 그렇죠. 예. 그런 분이 이렇게 MZ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또 처음 듣네요. 보통은 그냥 MZ세대라고 민지라 그러면서 이용하려고만 하지. 예. 이렇게 또 참혹한 진실을 또 말씀해 주시네요. 이건 진짜 참혹한 게 아니고 네. 정치인들이 네. 세대 갈라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진짜 20대, 30대, 40대, 50
60대, 7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대를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해서 자꾸 당근을 주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당근을 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가부 폐지 같은 거나 네. 사병 월급 200만 원 공약 같은 것도 네. 결국 공약으로만 냈지 지금 제대로 실현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포퓰리즘이다. 예, 그렇죠. 이게 어떻게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자체는 결국은 그게 도구로 돌아갑니다. 네, 그렇죠.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 사탕 같은 예. 것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자, 의원님은 이제 정치 생활을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시지만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대구 중구의회 의원으로 이제 당선이 되시고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본다면 그 당을 완전히 이제 반대쪽으로 가신 건데 네. 그럼 그 전에 정치 생활을 시작하실 때는 이제 민주당이랑 약간 좀 지향점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 네. 의외네요.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이 한 3분 계십니다. 그분들의 발언을 보면은 첫째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이 있습니다. 3당 네. 합당에 반대하는 그 이 있습니다와 유승민 그 전 세보수당 대표님의 예. 정신 없는 복지는 허우다. 그게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네. 2015년에 하신 건데 그건 대단히 어떻게 보면 좀 센세이셔널한 그런 발언이셨고 예.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님 네. 지금 전직 대표님이시지만 당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당대표 후보 네. 때 대구 오셔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 발언이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대통합을 이룬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그 3분의 발언을 참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조금 그 직원 하시는 분을 많이 좀 좋아하시네요. 그죠? 그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발언을 하신 거죠. 좋습니다. 홍 의원님 떠올리면 지금 많은 분들이 반패미 의원으로 이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어떤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른바 뭐 대구 중구 성매매 여성 지원 비판 예. 의견을 내셔서 그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 결국엔 제명까지 예, 그렇습니다. 당하시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사건의 구성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2016년도에 대구에 옛날 저 전매청이라고 아시죠? 담배 전매청, 네. 담배 생산하고 예. 전매청 지금 KTNG라고 네, KTN. 네. 담배를 생산하고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중구에요. 예. 그 혐오 시설 중에 한 곳인데 그곳을 재개발해서 대구역 센트럴자이라는 아파트가 생깁니다. 네. 1,5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가 생겼는데 럭셔리 아파트가 그렇죠. 생겼죠. 그 바로 옆에 이제 지금은 폐지된 자갈마당이라는 집창촌이 있었죠. 네. 그 1906년도에 일제시대 때 생긴 것인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혐오시설인 집창촌을 폐쇄해둘라 네. 그렇게 또 대구 중구청장과 대구시장 권영진 시장한테 네. 그 계속 공문도 보내고 민원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2017년도에 대구시에서 자가마당 성매매성 자월지원 조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새로이 또 민간 업자가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고 하려고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네. 지주와의 보상 문제 그리고 그곳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네. 이주 문제 이 대단한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가 됐었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업 시행자와 지주와 성매매 여성들 이런 분들이 합의를 해서 그곳에서 이주를 할 때 필요한 이주금이나 이런 거 생계금 이런 걸 그쪽에서 다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대구시에서 조례를 마련해서 자활지원금 명목으로 생계비 10달 동안 1,000만 원 그리고 주거비 10달 동안 700만 원 그리고 직업훈련비 30만 원, 월 30만 원 정도 해서 1인당 2천만 원 지원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죠. 그래서 시행을 했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제가 의원으로 한 3개월밖에 안 지냈을 때 제가
본예산을 심사했었거든요. 예. 본예산 심사했었는데 그 본예산 심사하면서 제가 조례나 법률을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대한민국에 성매매 특별법이 있고 예. 성매매 알선금지법이 있고 성매매 피해자 보호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성매매 알선금지법에는 성매매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서는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성매매 업자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결국은 불법적인 행위를 했었는데 불법에 대해서 그 눈을 감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지금 거기에서 그 자갈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과 그 포주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걸 범법자로 보지 않고 예. 오히려 특별법을 만들어서 돈을 지원해 예, 주시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잘못됐다라고 저는 판단하신 거죠. 거기에 국민들의 세금이고 시민들의 세금인데 시민들의 세금이 그렇게 쓰여지는 건 부당한 일이죠. 예. 제가 한창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경북일보에서 대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네. 대구 시민들 대부분이 반대한다고 얘기가 그 나왔습니다. 당시에 여론도 예, 예. 의원님 편이었다. 예, 상당히 그때 처음에 이게 2018년도 12월 달 제가 구청장에 때 질문했는데 예. 2019년도 1월 4일 날 예. 한겨레 신문에서 이게 제가 막말을 했다. 그러면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이 처음에 발언을 하신 게 이제 2018년 9월이고 2018년 12월에 번외회 때 했죠.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한겨레에서 뒤늦게 이거를 뭐 막말 의원이라고 띄워서 이제 예, 그렇죠. 전 세계적인 전국적인 이제 스타덤에 오르셨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것도 제가 예. 그 한겨레 신문 기자가 그렇게 기사 쓴 것도 저는 약간 누군가의 이 제보와 네. 여성단체에 좀 어떤 사주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보면 6월 달에 2018년 6월에 이제 당선이 되시고 2019년 1월에 이제 한겨레에서 기사가 나와서 그러면 거의 6개월 만에 그렇게 스타덤에 오르시고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제명당하신 게 2019년 4월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의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의원 일을 하다가 이게 어떻게 본다면 제명당하면 의원직도 상실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8개월 만에 잘리신 거잖아요. 일단 제명은 민주당에서 했었고 제가 의원직 상실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 그래요? 네, 의원직 상실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하고 그 당시 민주당 업당 의원들이 제명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나는 그게 부당하다. 내 발언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원들이 그렇게 부당하게 의원직을 제명을 시키고 의원직 상실할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은 나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겠다. 당신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또 대응을 했었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명은 됐는데 의원직은 유지를 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4년 임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4년 임기를 끝까지 마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또 몰랐네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제명당했다 그러면 그냥 잘렸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 당의 그 색깔만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소속으로 무소속에 있다가 이제 또 세보수당이 생기면서 제가 그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유승민 선생님 이제 유승민 전 당대표? 님 따라서 이제 그쪽으로. 예, 그렇죠. 그러셨구나.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하태경 의원님이 제가 이 뭐 성매매 여성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하태경 의원님께서도 응원을 많이 주시고 또 찾아오셔가지고 또 유튜브도 또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준석 지금 전 대표님께서도 저한테 문자도 보내시고 뭐 페이스북에 저를 응원하는 글도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세보수당이 창당되면서 제가 유승민 대표님도 한번 찾아뵙고 같이 또 힘을 합하게 되었죠. 유승민 계열 분들 말씀을 하면은 자꾸 앞에 전이 자꾸 붙어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2부에서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그게 1월 달에 한겨레에서 기사가 나오면서 그 상도 이제 받으셨잖아요. 성평등 걸림돌상. 그때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사진을 찍힌 게 인터넷에 막 다 돌아다녔어요. 그때 약간 조금 잘 됐다라고 느끼셨나요? 저는 그걸 다 의도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포즈 같은 것도 좀 집에서 연습을 해오셨나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전시작전권 연설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네, 주머니에 손 넣고 하셨잖아요. 예, 민주평통 때 네. 연설할 때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걸 좀 벤치마킹 오. 했어요. 제가 또 사진 영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 사진을 찍고 네. 기자들하고 어떻게 이 대담하면서 이 자리에서 찍고 내가 어떤 포즈를 취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것 좀 제가 또 다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요? 플랜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아무튼 그게 엄청 바이럴을 그때 왜냐면은 제가 거기서 만약 피했으면은 네. 성평등 걸림돌상을 제가 수여하는 걸 갖다가 피하고 했으면은 제가 어떻게 보면 도망자로 낙인 찍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네. 야 비겁하다라는 권리를 제가 뒤집어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제가 당당하게 받는 포즈는 제가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까지 그게 막 언론이나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그게 회자가 많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예. 딱 한 가지죠. 이 여성단체들이 제명을 주도했었습니다. 예. 그때 계속 이렇게 언론에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게 제 제명을 그리고 출당을 그리고 원직 사퇴를 요구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거의 100분대에 이르렀습니다. 성명서도 내고 그랬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전국의 그 여성단체가 다 일어섰다라고 예,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크게 다르지 그렇고 않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진짜 그 상을 피했으면은 네.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비겁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뭐 그 대구시의 그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만은 쉽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의원님에게 굉장히 공감하셨던 분들이 또 많으니까 또 많은 팔로워도 또 얻으시고 또 지지자들도 또 얻으셨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발언이나 그 결정 지금도 후회는 없으시죠? 지금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기초의원으로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의결하는 사람으로서 그 예산 자체가 편성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그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고 네. 그걸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 찾는 것이 의원의 도리거든요. 의무고 책무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 행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당시에 그 자갈마당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던 뭐 여성이나 뭐 포주들 이런 분들이 이제 범법자다. 그러면은 지원금을 줄 게 아니라 오히려 다 잡아갔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라면은 저는 물론 지원금을 줘서 어떻게 이주를 시키고 이쪽에 찬성하는 분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이주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득을 취하는 분들이 있겠죠. 뭐 여성단체라든지 구청에 어떤 직책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하다못해 뭐 연관된 사업 시행자라든지 이런 분들 다 그런 분들 다 자활시험금 주고서 빨리 이주시키자. 그렇죠. 눈앞에서 그냥 사라지게 그렇죠. 사라지면 좋겠다라는 그게 가장 좀 키포인트가 되겠지만은 법치국가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매매 처벌법이 있으면은 불법행위를 사람들이 있어서는 여태까지 그게 저는 솔직히 정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여성단체도 그렇고 진짜 성매매 피해자가 있었으면은 당장에 그건 신고를 하고 처벌을 하고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여성들을 성매매 피해자를 구조하는 게 맞죠. 근데 성매매 피해자라는 미명을 씌워서 지원금을 받는다.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 그건 틀린 거죠. 두 개의 법이 있으면은 법무부 법령이 있고 법이 있고 여성가족부 법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법 중에서 국민적 감정에 상식에 원칙에 순리에 부합되는 그런 걸 했어야죠.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게 성매매 여성 중에는 실제로 뭐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여성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의 이 의도대로라면 일단은 잡아가서 거기에서 분류를 하는 게 옳았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제가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상담소나 성매매에 관련해서 여성단체들이 성매매 피해 사실을 뭐 조사를 해서 알게 됐을 때는 그 즉시 사법기관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활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분들이 위계와 위력에서 진짜 성매매 피해를 입은 분들이면은 당연히 신고를 하고 보호를 했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한 거는 그분들이 거의 다가
자발적이기 때문에 저는 피해 사실 신고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자활지원금 받고 이주하고 그런 쪽으로만 정책을 시행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성매매를 하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포항 쪽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딴 데도 실제로요? 예. 그래서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뭐 원주 쪽 갔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네. 사후 보완 대책은 그리고 시행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관리 제대로 되고 있는지 네. 의문이죠. 의문입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 요 그 종이를 이제 한 장을 이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이에 뭐 쓰였냐면 저도 이 게시물을 봤었거든요. 그 당시에 서강대 에타에 홍준현 의원에게 문자 보낸 여대생이라는 게시물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20대 여대생이 등록금이 한 학기에 450만 원인데 알바를 한다. 근데 한 달에 500만 원 준다는 술집 알바가 있지만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근데 세상은 본인 같은 이런 여성들을 대변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내일도 떳떳한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은 의원님 같은 분이다. 여성으로서 감사를 드린다. 라고 이렇게 이걸 이제 직접 프린트를 또 해서 오셨어요. 저도 그 당시에 이거를 인터넷에서 봤는데 요 글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진짜 정의로운 상식을 가지신 여성분들이 네. 많다. 그리고 제가 그때 제명당하고 갈 때도 저한테 문자나 그리고 저희 중구청 중구의 홈페이지에 대단히 많은 응원 문자를 주셨고 청와대 청원에도 홍준현 의원 제명을 처리하라라는 네. 그런 청원이 올라와서 한 6, 7천 명 정도가 동의한다고 또 해주셨거든요. 네. 대부분의 이 상식을 가지신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그 방금 소개해 주신 그 서강대 에타에 올라온 그 글을 그 여성분, 여대생분의 글을 지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 주위에도 이 추운 날 바깥에서 벌벌 떨면서 돈 벌고 있는 동생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저도 보면서 많이 공감이 되긴 하네요. 그러면 의원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성평등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평등 걸림돌상을 이제 받으신 분으로서 한마디 해주시죠. 성평등이라는 게 어떤 뭐 총체적인 질량을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네. 일단은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어른 세대, 가부장적인 네. 어른 세대에서는 어느 정도는 차별이 있었는 걸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 사회에서는 여성들에 대한 차별 자체는 거의 사라졌다고 봅니다. 직업의 선택이나 직업에 대해서 뭐 승진에 관한 것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차별이 존재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페미니즘 자체가 네. 차별과 억압에 대한 한 거죠. 예. 그걸 타파하려는 운동이고. 근데 여성단체나 여성주의자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차별을 갖다가 자기들 위주로 가는 거죠. 이게 가족주의 해체, 네. 극단적인 뭐 이기주의, 남자에 대한 잠재적 가해자 이런 쪽으로 네.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한남 유충이나 뭐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네. 살인 기술을 배워왔다. 맞아요. 뭐 우리 주변의 적에 대해서 적국에 대해서 네. 방어를 하고 이렇게 국가와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군사 훈련을 갖다가 살인 기술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페미니즘을 주장하고 여성 단체 활동하는 거 조금 부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다면 좀 극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극단적으로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잘못된 네. 사회의 부조리에 여성의 차별에 대해서 반대하고 항거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건 당연하죠. 네. 그 운동은 제가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페미니즘이 이 공산주의 이론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개의 페미 단체에서 100개의 페미니즘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틀린 거죠. 어느 한 군데가 진짜 정당하게 우리는 어떤 목표를 해서 어떤 주의를 위해서 그 해결책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간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추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어떤 운동을 한다 어떤
누구에 대해서 저격을 하고 누구에 대해서 진짜 조리 돌림을 하고 누구에 대해서 사회적 매장을 가하고 이런 식의 여성주의 활동, 페미니즘 이런 건 지양해야 되죠.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성매매 예. 근절돼야 된다? 그렇지 않다? 싱가포르에는 성매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모릅니다. 안 가봐서. 있습니까? 싱가포르에도 아주 음성적으로 있겠죠. 아 그래요? 근데 예, 예. 그렇게 대한민국처럼 대놓고 그렇게 솔직하게 어떤 커뮤니티에다가 보면은 내가 오펙을로 1년 동안 해가지고 일을 해서 내가 1억을 벌어들였다. 네. 그분들이 1억을 벌어들였는데 그분들이 과연 세금을 세금도 안 내죠. 시금이라도 10원이라도 납부했습니까? 하나도 안 내죠. 우리 지금 제나 우리 이영주 사회자님 네. 어떤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납부하고 있죠. 너무 많이 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창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성매매.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스웨덴 같은 데서 그렇게 하고 네, 있죠. 실제로 유럽에서는 네, 있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깨끗하게 그분들이 여성분들이 네.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국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예, 그렇죠. 엄청 엄격하게 관리하죠. 성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위험한 거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 자기 이름이 기록에 남는 거 네. 여성분들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서구 사회처럼 그렇게 네. 또 우리가 개방적인 것도 아니고 거의 선비 유교적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창제를 허용을 한다고 발언하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도 없을 뿐더러 네. 없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공창제도에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어떤 내 성을 팔더라도 내가 뭐 금전적 이득을 취하겠다. 거기에 선뜻 들어오는 여성분들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부 지하로 음성적으로 다 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하 경제 벌렁머리가 엄청나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물론 성매매나 그리고 또 마약 같은 거 다 포함되어 있죠. 네. 그런 면에서 공창제를 주장하는 분은 진짜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 겁니다. 매장을 당하고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거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은 이미 한 번 매장 당하셨잖아요. 근데 매장을- 한 번 더 당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매장을 당했는데 네. 사회자님 매장을 당했는데 여성단체나 여성 국회의원들이 주도가 된 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했는데 네. 그걸 살려주신 분들은 진짜 상식과 원칙을 가지신 국민들이 저를 살려주신 겁니다. 네. 저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만큼 부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부패한 사람들은 저를 진짜 미워하고 네. 타도의 대상이고 어떻게 보면 완전 진짜 어떻게 보면 최대한의 상처를 입혀서 네. 제거를 시키려고 하겠지만은 그렇죠. 제가 지금 여태까지 지금 제대로 삶을 살아오고 제대로 의원 활동하면서 제가 우리 중국 국민들한테 진짜 일 잘하는 의원이라는 그런 칭찬도 많이 받았거든요. 네. 저는 제 삶에 부끄러움은 절대 없습니다.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부끄럽지 않는 의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대담도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여성 커뮤니티 쪽에서는 3대 한남 의원이 예, 있습니다. 예. 의원님 그리고 하태경 의원님, 네. 이준석 대표님. 이렇게 다 알고 계시네요. 네. 저는 그 3대 의원이 제가 이름이 올려져 있다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하지만서도 아직 공창제도를 주장하실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거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죠. 예, 맞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스웨덴과 같은 선진 서구 사회가 되면은 굉장히 진보적인 사회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게 이슈화가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공창제도가 시행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네. 불행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야기를 넘어가 볼게요. 다른 주제로.
의원님은 지금 현재 한쪽 눈이 안 보이시는 예. 6급 시각 장애인이시기도 하고 요즘은 경증장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증장애인이요. 중증, 예. 경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 이게 맞아요. 그 숫자 급이 없어졌죠. 예. 죄송합니다. 경증.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동시에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예. 지하철 시위하고 계시는데 예. 요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예, 장애인 전장연에서 시위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인이 된 게 1999년도에 지하철에서 리프트를 사용하시다가 네. 그 보행 보조차를 타고 계신 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 이후로 뭐 통행 이용권을 보장해 달라 이런 시위가 있었습니다. 1999년 이후부터 이때까지 계속된 서울시장이 누구냐면은 거의 다 민주당 인사였었거든요. 박원순 시장도 예. 그렇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말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 일리가 있습니다. 예. 국민으로서, 장애인으로서 통행 이동권에 대한 자유는 보장돼야 되죠. 예. 근데 그걸 주장하시려면은 그 전에 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 때나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 과반수 이상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그 시기에서는 왜 그렇게 철저하게 주장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생길 거고요. 정권이 바뀌니까 지하철로 쏟아져 나왔다. 예,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그런 걸 주장하시려면은 예. 결국은 편성은 행정부, 집행부, 즉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서 그쪽에서 하지만은 이걸 갖다가 심의 의결하는 거는 국회에서 하거든요. 예. 그럼 의회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안 그러면 민주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그리고 정의당 당사 앞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 맞습니다. 예. 그것도 뭐 출퇴근 시간이 아니고 진짜 천만 서울 시민들께서 가장 쉽고 네.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지하철인데 예. 그 지하철 이용 시간이 아닌 예. 뭐 오후 2시라든지 오후 3시 충분히 나와서 거기 뭐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이라든지 예. 민주당사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 이런 데서 하실 수 있거든요. 예. 주장하시는 거 저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 출근 시간에는 그런 걸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내 몸이 불편하고 내 행동이, 내 이동이 불편하다고 해서 네.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천만 서울 시민들이 너도 불편해봐라. 너도 통행 이용을 좀 제약을 한번 받아봐라. 라고 그렇게 출근 시간에 뭐 지하철 점거하고 이런 거는 네. 특히 지하철 보면은 탑승구에 발판 놓고 건너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박경석 위원장인가 그분 주로 하시는 게 그렇게 하시던데 저도 대구 지하철을 이용하지만은 그 보행보조차에서 지하철 입구 정차관으로 가는 데는 그냥 그대로 가면 되거든요. 예. 억지로 발판을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는 네. 그 시간을 뺏기 위한 그런 행동이고 예.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분 50초, 3분 이내에 새로 차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나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시간대에 그분들이 그렇게 뭐 진짜 점거 시위하면은 이용하시는 서울 시민들은 진짜 극렬한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같은 데를 보면은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 네.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글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 시위 이후로 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더 생기고 있다는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게 전장현 시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당성을 얻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했을 때는 그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야 되거든. 예.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당성이 서울 시민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주장이 관철되기 어렵죠. 근데 사실 이 전장현의 그 입장을 본다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다수의 물론 소수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권리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다수의 권리를 위해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걸 조금만 양보해서 가장 편한 시간대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 주장을 하면 우리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고 뭐 꼭 통행이용권이 아니더라도 뭐 타시설화 이런 것도 국회의원들이 다 논의할 수 있고 예. 심의할 수 있고 예산을 뭐 의결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꼭 뭐 시민들이 불편 겪는 그 시간에 네. 뭐 시위를 그 정거를 지하철 정거를 해서 시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제 친구들이 그 전쟁의 시위 때문에 회사에 맨날 듣고 그래서 공감이 좀 되는 내용이 있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의원님과 뭐 이런저런 이 행보와 뭐 최근에 있는 뭐 시위에 관한 뭐 의견까지 들어봤는데 아직은 이야기할 게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저희가 2부로 또 편성을 했습니다. 2부에서 의원님과 함께 최근 이제 정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2부도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